어렵고 복잡한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픈어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검찰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에 직접 나서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과연 조국 장관이 발표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길까요? 그리고 현재 자신의 부인과 동생, 검찰에 수사받고 있고 영장도 청구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직접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도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제가 이거 발음하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욕설을 했는데 이것이 국회 윤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 원색적인 표현을 썼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는데 윤리위원회까지 제소한 것은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 상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해방정국. 저도 학교 다닐 때 해방정국이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탁 통치와 관련해서 찬탁 집회와 반탁 집회가 매일같이 열리면서 국론이 분열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 그리고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국론이 분열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2019년의 대한민국을 70년 전 해방 정국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오늘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조국 장관의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원 또 검찰도 영장 심사를 받지 못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미 법원으로부터 강제 구인 영장도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오늘 오전에 부산에 가서 조국 장관의 동생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영장 심사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 심사 받는 것을 포기했다는 뉴스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국정감사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논란, 오늘의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정무위 국정감사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등에 투자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모든 것을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경심 교수의 동생을 통해서 코링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투자금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월 860만 원의 수익을 보장받았다. 이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건 아시죠? 네, 그 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와 대출을 잘 구분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 원을 받았다면 고정수익인 것이죠. 이게 투자입니까? 대여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소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 다 있는 얼마씩 것 받았다 같습니다. 그러면 네. 5억을 투자하고 860여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수익의 확정이 100% 보장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지급됐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보면은 이거는 투자로 보기보다는 대여에 가깝지 않은가. 저는 그 전제에 있어서 관계 당국이라든지 수사 당국에서 심각한 재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투자와 대여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하고 대출은 상당히 다른 그렇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예. 것은 분명하다고 보는데 예. 이 특정한 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는 사실 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감독위원장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투자와 대여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논리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지금 재산 신고 하시고 계시죠? 금융감독원장님도. 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하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보니까 저희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친의 재산도 같이 이제 신고하고 계시더라고요. 배우자 재산 공개 왜 한다고 신고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그렇죠. 네. 원장님과 배우자님은 같은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뜻이 있을 것으로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신 생각이 거잖아요.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국하고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도 경제적 공동체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자 근데 지금 어저께 공소장에 보면은 코링크 PE를 사실상 설립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를 한 것이 공소장에 확인이 됐습니다. 대여가 아니에요. 차명 투자가 확인이 됐고 그 차명 투자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형 차명 투자를 한 것이고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입니다. 원장님.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들 다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거기서 대여인지 아니면 차명 투자인지 못한다. 확인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차명 투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오시면서 공소장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수석 부위원장님. 예. 원장님 저렇게 모실 거예요? 그럼 오늘 와서 국정감사 와서 답변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차명 투자다. 그렇게 조국 장관 조카의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다.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 SBS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금융감독위원장이라고 표현해드렸는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생각이 다른 것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인가요? 아니면 다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일단 어제 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개된 공소장 내용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지분을 동생과 함께 갖고 있다. 그리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5억 원이 일단 납입됐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대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한국당 의원들은 투자를 한 것이고 그것도 차명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차명 투자 또는 차명 보유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게 차명으로 만약에 투자가 되거나 차명으로 보유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굉장히 좀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위법이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정무위 오전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으로 마감하고요. 가름하도록 하고요. 두 분 교수님께는 다음번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 어제 오전 상황은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오후와 저녁에 국정감사장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강하게
욕설 비슷한 비속어를 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이 상황 때문에 오늘 오전 회의 자리에서도 여당과 야당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제소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참으로 모렴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입니다. 거기다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윤리위에 여상규 의원을 제소하겠습니다. 그 욕설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아마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하신 듯한 모양이더라고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윤리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한 상황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이 공세를 취하고 민주당도 여기에 맞서서 역공을 취하기도 하지만 또 방어하기도 하고 이런 모양새인데 늘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의원이 실언을 하거나 잘못을 하면은 이 상황이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모양새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데요. 저는 뭐 의회 전공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를 혼돈하고 있어요. 국정조사는 증인을 부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걸 물어보지만 국정감사는 그 기능이 좀 다릅니다. 1년간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가 어떤 행동을 했었고 정책을 어떻었고 예산을 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모두 다 국정조사성으로 지금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는 이제 의회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성문법인만이 아니라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 불문율이라는 거는 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성문화되지 않은 건데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상호 예의에 관한 불문율, 상호 호의에 관한 불문율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 같은 경우는 542쪽이 돼 있고 네. 하원은 456쪽이 돼 어떤 거가 있냐면 이런 말은 해서는 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고요.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할 때는 대통령을 향해서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상세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배했을 때는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이 나오고 상대방에서 뭐 예를 들어 공격하고 비방하고 윤리 제소했다가 좀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 자체를 모독하고 국회의 기능을 와해시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단순하게 조국 사태를 가지고 공방을 하지 말고 20대 마지막 국정감사답게 무엇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중점을 줘야 되는데 너무 이 조국 문제 쪽으로 묻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한 해 나라 살림 전반을 그야말로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하는데 이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문제로 모든 국정감사장에서 대부분의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장관 이야기 빼고는 정작 나라 살림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여상규 법사위원장 잠시 뒤에 시청자 여러분께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석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 그런 표현을 여상규 위원장이 저런 설화를 빚은 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그대로 내뱉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너무 흥분하고 화가 나서 기억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설명들은 많은 분들의 납득. 이게 안 되죠. 납득하기 어렵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앵커께서도 이제 발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뭐 앞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저런 일들이 지금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욕설이라고 해야 될지 아주 욕설에 가깝죠. 그리고 저런 비속어라든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예. 아주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윤리 제소 여부를 가지고 또 이제 여야가 다투고 이거 하나의 의제가 있으면 그 의제에서 완전히 격가지가 돼가지고 그 격가지로 또 싸우고 그 싸움에 이 지금 갈래가 계속 이제 진화되는 거예요. 분화되고 말이죠. 지금 이제 조국 장관 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지금 뭐 거의 갈라져 있다시피 한 상황인데 국회의원들도 저는 뭐 각 상임위마다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 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법사위원장쯤 되면은 좀 이런 부분들을 자제했어야죠. 상대방 당하고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인데 저런 말씀한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좀 긴데요.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다가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발표하기 위해서 나오면은 또 그 현장으로 일단 영상을 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 저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저 기사들이 검찰 관계자라고 돼 있는데 저게 저희 청에서 수사팀에서 나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검장님, 있습니다. 제가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거나 또는 막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쟁점도 비화된다. 이 점은 이해하십니까? 네, 피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에 제기되는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서 네, 모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각서를 노력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피의사실 공표하면 이렇게 고발하고 그럽니까? 집권여당이.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아요.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발표하기 위해서 법무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조국 장관 오늘 어떤 내용을 발표할까요? 30분 정도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여졌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받은 국민 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과 검찰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갈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한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 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 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 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 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과 검찰, 법무부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룬 첫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신규 규정을 제정 시행한 것과 같이 법무부는 이번 달에도 계속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속 추진 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 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 추진 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기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보호 규칙으로 격상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검찰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 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께서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검찰의 셀프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 논의 검토하겠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법제화 제도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어제 신속 과제로 선정한 검찰개혁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고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개진한 의견이나 정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 검찰 직원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성껏 적어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고 있던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검찰개혁에 관하여 국민, 검찰,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 검찰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께 이행 계획까지 약속드린 신속 추진 과제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신속 추진 과제는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어내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추진 과제들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되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장관님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장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분 정도, 대략 한 1분 정도 되는군요. 11분 정도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중간중간 자신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그 심경을 국민들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여망 덕분에 검찰 개혁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문신 의원, 어떤 내용들이 핵심인가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조국 장관이 이제 취임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 어떤 짧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형식으로 몇 가지 주문 비슷하게 얘기한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라. 그다음에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라.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특수부를 줄이거나 폐지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감찰 제도를 개선하라.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해가지고 오늘 그 내용이 발표된 것 같고요. 다만 좀 눈에 띄는 점은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선제적 대응을 한다 해가지고 1일, 4일, 어제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쭉 얘기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라는 게 특수부 축소, 공개 소환의 전면 폐지, 심야 조사의 폐지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 골자로 담겨 있고 이 내용에서 오히려 더 새롭게 제기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는 없어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 발표,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새롭게 들린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검찰개혁에 대한 그 방안들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방안이다라고 느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계속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저기 심야 조사 금지, 그다음에 별건 수사도 이제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장기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면 이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거, 수사 관행과 문화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사 파견 문제 이건 일단 이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이제 고쳐 나가겠다는 거고요. 감찰 강화한다는 거, 예. 감찰 강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검찰 개혁의 제도화, 법제화를 서두러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쭉 나온 건데, 뭐 특수 폐지 이런 얘기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고, 제가 약간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국민들의 지원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걸 버텨나간다. 근데 이거는 좀 정치적 발언 같이 들려요. 그 장관이 어떤 그 제도에 대한 개혁을 발표할 때 나오는 좀 얘기하고는 좀 잘 안 맞잖아요.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좀 봤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를 조국 장관은 오늘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안이 그동안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1일 날 얘기를 했고 4일 날 했고 7일 얘기를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명백하게 보여준 건데 무슨 현재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이 검찰개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장관이 인정한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여망에 맞춰서 매일매일 고통스럽지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현재 검찰 개혁을 저항하고 있다는 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왜? 오늘부로 분명하게 조국 장관이 그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는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기운지 분명한 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또 갑자기 속도가 붙는 건 당연합니다만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정도의 검찰 개혁안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뭐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끝난 직후에라도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 장관을 취임해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미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에도 충분히 발표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검찰개혁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그중에서도 저는 오늘 조국 장관이 가장 의미를 부여한 법제화 제도화의 첫 사례라고 강조한 것이 검사장의 수사 차량. 그렇습니다. 검사장이 바로 반납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는데 이거를 지침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겠다. 외부에 파견 나간 검사들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이 지침을 제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것이 첫 법제화의 또 제도화의 첫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이미 얘기했던 부분. 1일 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건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를 굉장히 축소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조국 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민정수석 시절에 왜 특수부를 축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 왜? 적폐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특수부를 굉장히 강화시켰었던 것을 묵인해주고 있다가 지금 와서 문밀 전 검찰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수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그 상황만 바뀐 것뿐인데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은 여러 면에서 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저걸 하면서 이게 엄청난 검찰 개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것을 검찰이 지금 저항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저 발표 내용을 가지고는 뭐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지금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검찰을 공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특수부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기자들이 조국 장관 민정수석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특수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 사이에는 이미 얘기가 다 됐다. 검찰개혁에 이견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수사 이 분야만 지킨다고 하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가 됐다. 즉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특수부 축소, 원래 폐지까지 나왔다가 지금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진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하나 제가 김 교수님께는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최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모든 일은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어야 또 속도가 붙게 그렇죠. 마련인데 역설적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려는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초동 촛불 집회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또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오늘 검찰 개혁 방안 발표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가.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할 법해요.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다 해주셨는데 보세요. 지금 서초동 집회의 구호는 그겁니다.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예요.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제 정경심을 사랑합니다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왜 검찰 개혁은 꼭 조국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의문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역사라는 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어떤 그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도 새로운 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제 완전 프레임이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개혁의 모든 건 검찰 개혁인 것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혁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기업 개혁, 재벌 개혁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회 개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른바 촛불 정부를 세우고 촛불 민주주의를 했던 거는 사회를 개혁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은 사회 개혁의 하나의 부분이죠.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냐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처럼 이 윤석열 검찰이 사실은 이 정부와 말을 맞춰오고 동의를 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됐다라고 발표했던 겁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청문회가 끝난 날 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말이죠. 사무소 위조로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는구나. 이러면서 검찰 대 청와대 이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고 윤석열 검찰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 그리고 조국 장관은 그 조국 후보자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을 검찰 개혁에 바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 개혁의 전사, 검찰 개혁의 화신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도 계속 이제 선제적으로 이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이고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저도 아까 굉장한 기대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크게 새로운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전히 의아한 거예요. 그럼 검찰 개혁은 저 정도였나? 윤석열 총장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서초동에서 온 나라 그 100만, 200만 얘기할 정도로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게 좀 과도하게 논리가 비약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실 그렇게 각계의 팩트들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퍼즐들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장관 부적격, 적격 여부였는데 그게 이제 검찰 개혁으로 이제 변수가 바뀌면서 또 다시 다른 쪽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화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뭔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런 기대에 비해서는 뭐 내용이 좋은 게 많습니다만 기대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박무진 의원 가만히 보면은 당장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몇 개 있는 거죠. 아니, 당장 시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아까 그거 하나죠. 예. 검사 파견 그 심사위원회 구성한다는 그렇습니다. 거하고 또 검사장들 차량 규제 이거 말고는 당장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그렇게 봐도 되는 예, 거죠. 당장 시행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전부 다인 것 같고요. 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법무부 훈령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마음먹어서 사인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재개정 일정에 보면은 2019년 10월부터 제정 또는 개정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이번 달 안에 가급적이면 법무장관이 직접 사인해서 좀 훈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곧바로 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훈령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 감찰 권한입니다. 현재 감찰 권한이라는 게 1차적으로 예컨대 검사의 비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먼저 조사를 하고 법무부로 이첩하는 것이 지금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는 그건 뭐 특별하게 설령 찬반 이론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더 본질적인 것은 이제 이것이 이제 오비락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강제 소환 전면 폐지 이것에 대한 첫 수혜자는 정경심 교수가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이 감찰 권한에 대한 것도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팀
이거에 대한 견제 카드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또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수사팀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과잉 수사로 보인다, 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수사 압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비락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마 검찰 개혁 이 자체는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이게 과연 수혜자가 누구고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 중에서도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네. 아마 거기에는 목소리가 모아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조국 장관이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안이 조국 장관 이야기대로 법제와 제도화돼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으로 이루어지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다만 박무신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조국 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3번째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동생이 강제 구인됐습니다. 영장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포기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수부 수사, 특수부 축소, 네. 강제 수사 금지, 공개 소환 금지 이런 내용 등을 조국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 혹시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거예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익 충돌 금지가 먼저 어떤 원칙인지 한번 설명을 좀 왜냐하면 해주시죠.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조국 장관이 아니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언제 어떻게라는 이 조국 장관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감찰권, 인사권,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개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런 부인하지를 않아요.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니까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이 좀 수사를 받고 본인도 수사를 받을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분을 만약에 감찰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 이해충돌 강도가 있는데요. 저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이 부분이요. 이게 지금 혹시나 지금 특수부에 여러 검사들이 지금 파견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제동을 걸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또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으면은 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이 왜 저항을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란 말을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걸 다 저항으로 몰아붙이면은 대통령 말한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순한 아니라 순수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게 공직자의 역할이고요.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FBI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미국 같으면 어땠으면요. 검찰총장한테 대통령이 직접 들었어야 돼요. 임명하고 나서라도. 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지금 윤석현 금융감독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빨리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대통령한테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성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문제와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의도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흔들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관한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이다 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 놓고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안을 내놓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압을 더 이상 행사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로도 읽혀요. 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자꾸만 공격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개혁한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 지시합니다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지시에 따라서 바로 다음날 이제 안을 내놨고.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장 받는 날 저렇게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웃으면서 저렇게 정담을 나누었던 모습을 보면은 저 때는 참 오늘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저게 이제 7월 달이거든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리고 8월 9일 날 내정이 됐었고,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임명되고 8월 9일 날 내정됐었거든요. 그리고 벌써 가을이 됐어요. 찬바람이 붑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벌써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충분히 받아들인다는 보도 나왔고 이미
그 패스트트랙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고 말이죠. 뭐 여러 상황이 지금 진전이 됐는데 아주 모양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는 그래서 정치 개입 검사가 돼 버렸잖아요. 정치 검찰이. 난 그런 프레임 때문에 절대 조국을 수호한다는 그런 논리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생각은. 근데 그게 너무 논리에 비약이 있는 것 같고 너무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뭘 이렇게 저항하겠습니까? 아주 좀 다른 말로 검찰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 아닙니까? 뭘 저항하겠어요? 대권에 도전합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난 도대체 저런 게 어떤 논리의 인식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과거의 왕조시대처럼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아가지고 뭐 이제 공격하려 한데 말이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이유로 저항을 하고 그 정치에 개입합니까? 난 그게 왜 저럴까? 그러니까 검찰이 기득권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선배로서 검찰 후배들을 아끼기 위해서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믿어줘야죠. 그리고 이제 임명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걸 바로 그냥 검찰에 저항하는 프레임으로 가버리면은 청와대 검찰의 대립구도 그리고 어제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이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또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 교수님과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봐야 같습니다. 네. 조국 장관을 수호하는 것이 검찰 개혁으로 가는 길이다. 아마 같다는 생각을 또 갖고 서초동 집회에 참석을 할 것 같고요. 기득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찰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 이 세력은 또 기득권 세력이 아닌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기득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진보 기득권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보가 이제 기득권이 돼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게 이제 기득권 싸움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축소시키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건 국회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을 하기라는 그 집회는 서초동이 아니라 국회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검찰개혁 해도 그렇게 해야 오늘 조국 장관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제화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할 일이다. 방향이 좀 틀려서 검찰개혁을 저는 원합니다. 다 원해요. 그러면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지 국민들도 그렇구나. 검찰개혁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벼랑간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대단히 명약관화하고요. 그렇죠.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 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호가 이렇게 서초동 집회만큼 간결하지는 않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제 시간 좀 있습니까? 잠깐, 아주 잠깐. 10초만. 검찰 개혁에 동의하면서 조국 장관 수호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맞습니다. 검찰 퇴진에는 동의하는데 그 장관 퇴진에는 그렇다고 또 거기 태극기 집회 일부 세력들의 그 박근혜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전 대통령 이건 동의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 분 다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종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무교동으로 가야 됩니까? 중간 시민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거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도대체? 서초동 광화문이 아닌 종로나 무교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강남으로 가든가요. 우린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목소리,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정치 오픈 순서 마무리하기 전에 말이죠. 저희가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 조국 장관과 다 연관돼 있는 사안이니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회에서 했던 말 이것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아침에 밝혔기 때문에 그 영상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저희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 저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저 기사들이 검찰 관계자라고 돼 있는데 저게 저희 청에서 수사팀에서 나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검장님, 제가 사실 공표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거나 또 막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쟁점도 비화된다. 이 점은 이해하십니까? 네, 피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에 제기되는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피의사실 공표하면 이렇게 고발하고 그럽니까? 집권여당이.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아요.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제입니다.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이분이 당사자예요.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저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 그 남부지검 조사실 가서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국회 모독입니다, 이거. 국회법 정신에는 정면 모독이에요. 질문이나 해요. 쓸데없는 하지 말고. 우리 야당 의원들도 자당이라고 해서 이거 선을 넘는 것까지 감싸면 안 됩니다. 잠깐. 뭘 감싸고 그러면? 참. 국정감사 맞아 이게 지금? 사건 관련자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국정감사 맞냐고 이게? 논리대로 하면 조금은 벌써 물러나야 돼. 그게 맞냐고 지금? 야당 간사가 이런 거 조정해갖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덩달아서 감싸고 말이야. 내로남은 거 나는 왜 문서지? 내가 공개야 내가? 충분히 하셨는데 계속 하니까 한 얘기 아니야. 그만큼 했지. 말씀드리지만은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위원장님, 듣기 싫은 기다려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위원장. 뭐야 이게?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며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그런 말을 제가 했다면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것으로 일단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